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대표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이광수 대표는 조금 있으면 도착합니다. 지금 뭐 민주연구원에서 강의하는 게 민주연구원에서 네, 네. 많이 불려다닙니다. 자,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라이브를 하고 금요일 날 업로드 하는데 목요일 날이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라 조금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반가운 댓글도 많이 들어왔네요. 제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저희가 번개팅도 했었거든요. 멤버십이었는데 거기 봤던 뭐 김영구자님, 아우덴티아 뭐 이런 분들도 눈에 띄고요. 늘 글 많이 남겨주시는 우리 남상숙님, 좋은 소식님, 유지강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유지당님, 유지당. 우리 네. 또 부청원시 멤버십 회원이자 방장님이죠. 많은 분들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 누군지를.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시동 대표님 모시고 올 한 해 간단히 정리하고 네. 최근 상황 조금 정리한 다음에 이광수 대표 오시면 내년 전망들 하시면서 또 부동산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네. 저는 최근에 뭐 사실 주말에 책은 다 읽었어요. 주식을 위한 진보를 위한 주식자. 네, 네. 이게 4시간 앉아서 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근데 대단하십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이런 모습 못 들어본다고 다른 책은 읽다가 중간에 덮고 간식 먹고 늘 그랬는데 저는 이광수 대표님 오시기 전에 고백한다면 아직 못 봤어요. 이따 오시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잘했습니다. 안 보셔도 돼, 박신 대표님. 여러분도 책 읽은 거 이따가 소회를 한번 이광수 대표님 오시면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핵심적인 한 10대 경제 뉴스. 네, 원래 연말이면 이런 건 다 하잖아요. 네, 분야별로. 그렇죠. 예, 우리 랭킹 원 뭐 예, 이런 거 경제 뽑잖아. 방송이니까 우리도 그건 해야죠. 예, 해야죠.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경제 10대 뉴스. 예. 예, 그냥 여러분과 함께 그래도 연말이니까 올 한 해를 쭉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해주는 의미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과 예. 성장 회복 중심의 경제 기조. 이걸 이게 일단 제가 1번으로 뽑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계엄으로 3년 이상 망가진 나라를 그렇죠. 갑자기 받은 거예요. 예. 이거 만약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성장하자, 예. 회복하자, 또 민생 지원하자 등등등 이 토대를 만약에 안 바꿨으면요. 네. 이후에 있는 모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대 3대 5대 이렇게 지금 추가 뉴스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부의 출범. 출범 그리고 그로 인한 제대로 된 경제의 어떤 토대 전환 요거를 무조건 첫 번째로 저는 뽑은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자, 1번이 그거였고. 예. 자, 2번. 2번 코스피 4천 시대 개막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대단했습니다.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겁니다. 엄청 이거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 우리 생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예. 이 정도의 이게 예. 쉽게 말하면 성장률. 예. 예, 2,300에서 출발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정확하게 대선 후보 출마하는 날이 연 최저점이었거든요. 예. 2,294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 대충 2,300인데 거기서 출발해서 몇 달 만에 4,200입니다. 역사상 없는 예. 비약적인 성공이었고,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했던 우리 동학개미의 48%가 우리 시장을 떠났었어요. 산토끼는 고사하고 집토끼 반이 지금 뛰쳐나간 그 증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외국인들이 9개월 연속 최장기간 순매도를 했던 시장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예. 그 사이에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호재들도 있었겠죠. 기업들도 발표가 있었겠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한국 시장은 집어쳐 라고 해서 집토끼 나가 외국인들 연속 순매도해서 거덜나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딱 작년 이맘때네요.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계 주요 펀드들이 뉴욕이랑 런던에 이제 헤드가 있는 펀드들이 한국 투자 비중을 원래 줄였는데 예. 계속 매도 중이었잖아요. 근데 계엄으로 인해서 추가 축소를 전략적으로 결정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예 올해는 비중이 더 줄어들고 시작한 한 해였던 거예요. 그야말로 3중고 4중고에서 너덜너덜해진 K 증시를 이재명 정부 이래로 예. 불과 몇 달 만에 사실상 2배 이상을 만들어냈다는 2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본시장 관련해서 수익도 많이 나고 기업도 너무 좋고 이런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성공 스토리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그리고 볼 때는. 정부가 시장 개혁 조치를 과단성 있게 맞습니다. 네. 한 것도 주요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예.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전략적 성과. 아 중요했죠. 참 오래 끌었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에요. 해소됐죠. 트럼프가 뭐 관세 보복을 통해서 쥐잡듯이 잡았거든요. 네. 그 파고를 어떻게 이겨낼까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데 정말 모르는 소리고. 아이고, 그럼 깡패 나라 미국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본 어떻게 했는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를 해냈고 네. 더군다나 전략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라든지 그렇죠. 우라늄 농축 권한까지도 맞바꾸면서 그렇죠. 전략적인 승리까지도 같이 거둬냈다. 왕관이 큰일을 했습니다. 신라근간이 큰일했죠. 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예.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슈퍼사이클 진입입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지금 현재 뭐 어마어마한 실적을 이미 내고 있고 원투펀치. 앞으로도 좋고 예. 그게 이제 증시에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면서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 수출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행이다. 예,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 걱정되는 뉴스였어요. 네. 아직도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1,480원 터치, 네. 외환 시장 불안. 요거는 이제 다섯 번째 뉴스로 꼽았고요. 요거는 좀 이따 다른 예. 뉴스 할 때 예, 환율 얘기 좀 나눠보고.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 시행. 사상 처음 금액 기준 대출 제한 조치 이거 실시. 상당히 셌어요 파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6.27 대책이 나왔는데 사상 처음으로 6억 이상 대출을 금지하는 이거는 진짜 역사상 없었던 그동안은 늘 대출 제한이 금액으로 비례해서 올라갔는데 예. 그런 거랑 상관없이 6억은 안 돼라고 하는 초강수 대책이 발표가 돼서 예. 수요 억제책으로서 매우 기능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97은 이제 공급 대책으로 이제 연이어 나왔는데 공급 대책으로는 다소 조금 미흡하다 하는 평가가 좀 있었고. 예. 그래서 10월 15일 11호 대책을 통해서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의 갭 투자 금지,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 시행 등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현재는 약간 냉동 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죠. 지금 예. 이제 공급 대책에 주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부동산 이건 관련 큰 뉴스가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알아보기로 하고 일곱 번째.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아까 그 내용이죠. 예, 이건 정부와 민주당이 쌍끌이로 합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1, 2차 상법 개정이 됐었고 그래서 주주의 충실 의무 예, 예. 그다음에 뭐 전자주주총회라든지 독립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고 또 막판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곧이어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것도 처리될 예정이라서 지긋지긋한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해내고 있다. 네.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여덟 번째. 통신사,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그러니까 사건. 요즘 제일 뜨겁죠. 이거는 진짜 오늘 뉴스가 또 났습니다. 예, 예. 오늘은 또 신한카드가 또 한 19만여 건이 또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쿠팡, SKT, KT 대규모가 털렸고 중간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깜빡하셨는데 롯데에서도 털렸고 이번에 또 신한카드 또 털리고 해서 이거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야, 이러다가 다들 금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돼갖고. 인터넷 정보는 다 털렸으니까 우리 금으로 동전으로 거래해야 되는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산재 사고 제로 선언. 이거 대통령 의지. 예, 이거는 정말 이제 일하다 나가서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 우리가 언제까지 돈 벌러 가서 정말 후진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느냐라고 대통령이 선언했고 노동부 장관이 이제 직을 걸고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쨌거나 연이어 개섭 산업 현장 속에서는 이제 참산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그래도 의식이 좀 환기되고 경각심이 좀 강화되고 특히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전사적으로 좀 노력들이 경주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면서 경제가 이제 사실은 안전을 그동안 동안시했다면 이제 생명과 안전과 함께 경제 성장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또 사회적으로 자리는 잘 왔다 이렇게 좋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예. AI 등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거 중요하죠. 예, 확장 재정을 통해서 성장 자원을 이제 확보했고 국민 성장 펀드 이제 곧 투입되고요. 예. AI 3대 강국 진입을 해서 GPU 확보, 깐부 치킨 회동 같은 것도 기억나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블랙록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예. 회장을 면담해서 외자 유치를 잡아냈고 소버린 AI 같은 것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정부가 딱 한다. 방향 방향 딱 잡아줬고. 잡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최첨단 우리의 이제 미래 산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산업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이렇게 볼수 AI 있습니다. 입장에서 볼 때 왜 우리가 10위야?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아무튼 주요 경제 뉴스 10위까지 한번 10대 뉴스 짚어봤고요. 최근에 환율 문제 예. 거의 좀 들썩들썩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뭐 말씀도 최근에 많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로벌리한 원인이 하나 있고 국내 원인이 하나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글로벌리한 원인은 이제 한미 금리 차라든지 예. 우리가 미국보다 통화량이 더 빨리 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 지금 정확하게는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어쨌거나 미국은 금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안 내려요. 그러니까 금리 차가 줄고 있어요. 줄죠.
그리고 미국이 어쨌거나 유동성 장세를 시작했습니다. QT라는 걸 종료하고 단기 국채 매입에 들어가면서 돈을 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원인,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스위치가 반대로 켜졌어요. 그럼 남은 문제는 딱 국내 문제로만 일단 봐야 됩니다. 근데 국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지금 좀 연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얇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 넘쳐서 크게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사실은 좀 시장이 타이트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인데 지금 최근의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환율 관련한 당국이 지금 모든 관계 당국이 총동원에 나섰다.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임시금통위는 잘 안 열려요. 이건 무슨 뭐 지진이 났거나 일본처럼 뭐 후쿠시마에 뭔 일이 나서 금융시장이 무너지거나 서프라임이 뭐 터졌거나 우리처럼 코로나가 뭔가 사변이 났을 때나 가끔 하는 거지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금통위가 열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특별한 조치를 금통위가 이제 해라라고 의결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제 외환 관련해서 더 많이 가져가도 돼. 달러 많이 갖고 있으면 앞으로 나한테 그냥 가지고 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 내가 이자 줄게. 그건 이자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줄 테니까 달러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특별한 조치를 의결하면서까지 시중에 달러를 풀겠다라는 어떤 조치를 만들어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환해지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한다고 못을 박았고요. 그다음에 통화수합은 이미 실시했다고 선언을 아예 얘기해버렸어요. 한국은행은 돈을 받고 시작했다. 그럼 조금 진정기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청와대도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7대 기업을 만나가지고 너 내년도에 너네들 갖고 있는 거 환전 언제 할 건지 계획서 내. 아빠가 하는구나. 이걸 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럼 쉽게 말하면 청와대 정책시장 김영만 시장 만나러 가면서 내년도 환전 계획 없음 이렇게 갔겠어요? 그렇지. 그렇게는 안 가지. 무슨 뜻인지 다 알 텐데. 정부 또 규제 완화 요구할 텐데.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뭐 딜이 있어야지. 어느 만큼 환전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기재부 장관도 나름대로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나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2월 물론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거지만 12월 30일 종가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군요. 종가가. 12월 30일 종가로 국가 지표가 결정돼 버려요. 내년도. 그래요? 내년도가. 그러니까 한국 내년도에 국가 채무 얼마야? 그러면 뭐 1,050조입니다. 뭐 1,500조입니다라고 할 때 외국 달러로 있는 국채 같은 것들을 이걸로 환율로 곱해가지고 다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높아지면은 1년 내내 우리 지표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1,420~1,430까지는 내추려고 하겠네. 거기까지는 못 내려가도 1,480 이렇게는 안 내려. 1,450은 다만 낮춰야겠다. 10원, 20원이라도 계속 낮춰야 되는 게 환율 종가 관리가 그래서 필요하고요. 예. 은행도 달러빚이 있거든요. 근데 너 왜 달러빚 얼마야라고 하는데 여기서 높은 환율을 딱 계산해버리면 너 그러면 그 달러도 빚이니까 갚기 위해서 준비금 더 마련해야지라고 하니까 은행도 돈을 더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럼 유동성이 줄잖아요. 그럼 은행채를 또 발행해야 돼요. 기업도 내년에 회사채 발행해야 되는데 너네들 신용 얼마야 할 때 빚 얼마라고 할 때 이걸로 기준이 되니까 지금 물론 전체적으로 환율을 낮춰야 되지만 연말 종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4개 기관이 지금 부랴부랴 금통위도 하면서 총력대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무조건 환율은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 정부가 쌍집행위를 들고 지금 덤빈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지금 조금만 배팅하면 사주겠네. 조금만 배팅하면 사주겠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환치기들한테는 호재네. 장사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네. 근데 거기를 누르려면 압도적으로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지, 물량으로. 그래서 지금 약간 시장과의 씨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광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시동 대표 또 감기가 걸려서 고생 많으시고. 요즘 감기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이광수 대표는 또 뭐 살인적인 일정 때문에 민주연구원 가서 부동산 얘기 좀 했습니까? 네, 엄청 화내고 왔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이 벌써 화가 올라와 있어. 화를 가라앉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받으면 안 돼. 책 지금 몇 판 들어갔습니까? 진보를. 이세. 우와. 이세. 벌써? 이세 갖고는 안 되는데? 아니요. 며칠 안 됐으니까. 며칠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제가 4시간 동안 다 읽었잖아요. 일요일 날.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네. 어떤 분들이 그런 글을 올리던데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올렸어요. 멤버십 회원들 있는 방에 다 읽었다. 너무 좋더라. 진보적 자본주의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그 나치판 같다. 여기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이 방송에서 많이 들었지만 책으로 보니까 조각조각 알고 있던 내용을 쫙 꿰어주잖아요.
이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고 아 요게 이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구나라는 거를 더 실감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100만 권 팔아야 한다. 전 국민을 위해서 이거 100만 권 팔아야 한다. 아니 다음에 유시민을 이기자. 유시민 책을. 아니 다음에 박시영 TV에서 그리고 저기 시동이키하고 두 군데서만 네. 제가 책 강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지. 네, 어떻습니까? 네, 너무 아유, 좋지. 영광이죠. 네, 책 내용으로만 네, 네, 네. 여기 박시영 TV하고 좋죠. 시동이키 국회 또 잡아요? 국회 그 천석. 우리 천석 뭐였잖아요. 700석. 1000명 가득한. 아니 이게 영상으로 영상. 알겠습니다. 저기 아우덴티아님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시대요. 감동의 눈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율 얘기하셨어요? 네, 환율 얘기 이제 끝났습니다. 일부 좀 얘기했고 코스피 얘기 좀 해보죠. 뭐 내년 전망을 오늘 뭐 경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 주셨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총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것들도 있거든요. 산업적으로 좀 어떻지 반도체 잘 나갈 거는 알 것 같아. 뭐 많이 강조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어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희는 투자하실 때는 이 전망이 필수적인 겁니다. 전망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전망이 자꾸 틀릴 것 같아서 전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각자의 전망이라든지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코스피를 5,500까지 사실은 내년도 보고 있고요. 2026년도.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코스피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AI 관련된 분야의 성장이 지속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 정상화가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저평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사줄 거다. 우리나라 주식을 살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해요. 2003년부터 7년까지 그 시장 변화와 그 당시 참여정부 때 코스피 지수가 180% 정도 올랐는데 당시에 중국 고성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상승한 원인이 있었고 그때 중우장대라고 그래서 일부 뭐 조선업종 중에서는 거의 1000%가 오른 것도 있어요. 걔가 10배, 10배 이상 오른 거 많았어요. 그때.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IMF가 1997년과 98년도였으니까 IMF 이후로 한국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그 바뀐 모습으로 2000년대 초 중반을 맞이하면서 기업들의 체질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평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사는데 저 세 가지의 그 과거의 상승 조건하고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래서 중국 고성장 대신에 지금은 AI 분야 성장 그리고 IMF 이후 구조조정 완료 대신에 주식시장 정상화 상법 개정이라든가 예.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뭐 지속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유사하게 보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도 대표님이 이제 종목 얘기, 산업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때도 2003년부터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 가지죠. 저런 방향성에서. 첫 번째는 예. 뭐냐면 중국 관련된 주식들 당연히 오르죠. 예. 그래서 고성장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AI 분야의 투자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돼서 인프라 관련된 특히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관련된 AI 인프라 여기에 사실은 투자를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AI 인프라는 뭐가 들어가나요? 되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전력 관련된 장비 변압기라든가 뭐 이런 거 홍배전 설비라든가 그렇죠. 홍배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겠네요. 그다음에 관리하고 뭐 이렇게 짓는 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투자하실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투자하시는데 너무 새로운 걸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전력은 이제 원전도 있고 뭐 풍력도 있고 막 그렇죠. 다양하잖아요. 신재 태양열 뭐 이런 등등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중에서 저 분야를 보실 때 가장 잘 알려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사면 된다. 아 대표 주주 네, 대장주. 근데 자꾸 이상한 걸 사려고 한단 말이죠. 그 책에 대장주하고 주도주 설명이 너무 잘 돼 있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게 주식 투자가 발명하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쫓아가는 느낌으로 해서 편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대형주도 있지만 분야별 잘 나갈 분야의 대장주 을 상당히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주도주죠. 입장에서는. 주도주.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뭐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2026년도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반도체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네. 뭐 여러 번 네.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반도체인데 우리가 고민이 된 거죠. 이제 반도체는 결국에 두 종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야. 여러분 잘 선택하시라. 근데 그거 국회에서 다 힌트 줬어. 난 다 외워. 그거는 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좋아질 회사를 사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투자하는 거예요. 좋아질 회사. 근데 우리 자꾸 좋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좋은 회사. 그 사람만 관심만 가져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네. 상황에서 누가 좋은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좋아요? SK 하이닉스가 좋아요?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가 좋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40%예요. 그게 제일 좋지. 지금. 삼성전자는 20%가 채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좋아질 회사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그건 가능성이- 모르죠. 근데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회사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건 네. 반도체 관련된 장비 네. 수가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설비 투자한다는 거죠. 네. 그죠, 박시동 대표님? 마이크론. 놀지 마시고 적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설비 투자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반도체 투자의 사이클도 들어오니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반도체 장비 같은 거 보실 때 한 번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생산량이 늘 때마다 계속 증가하는 장비냐? 이런 것도 구별해서 그런 건 쉽잖아요. 네, 그런 거 네. 구별해서 잘 투자하시면 좋겠다. 으뜸이님 제가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산업별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있었잖아요. 지수 ETF 그거. 그 장표 하나 띄워주시죠. 저건 아까 설명하긴 했는데 한 번 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저희가 네. 명심하고 지수 ETF 꾸준하게 투자한다. 너무 지치지 마시고 저희는 이미 예측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뭐 지수가 오르거나 이러지 않고 횡보로 갈 거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다시 오를 테니까 너무 지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투자하시고 네. AI에 관련된 인프라 섹터 집중하시고 또 대형주 중심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맞아요. 때 뭘 맞아요. 산다? 대형주 산다. 결국에는 큰 주식들을 산다. 비교도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를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를 얘기를 했죠. 비중이 커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다음에 이제 산업별 전망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지금은 어쨌든 AI에 집중된 모습이고 집중된 모습이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업종을 보실 때 그리고 회사를 보실 때 저평가가 주목받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저평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같은 종목이라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회사들. 그럼 여기서 그때 저평가된 주목들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한 게 나쁜 기업 얘기가 맞아요. 나왔던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 됐지만 실적은 양호한, 그죠? 그 오너가 지분율이 높고, 맞아요. 그런 건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PBR이 낮다. 근데 대그룹에 속한 대재벌 그룹에 속한 회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PBR이 낮다. 낮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특히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현금이 많더라.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더라. 이익잉여. 그게 두 번째요. 두 번째. 맞아. 애우세요? 이익잉여. 현금하고 연관돼 있는 거야, 네. 이게 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잉여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네. 봤더니 세 번째 이익잉여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돼 있더라. 현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네 번째가 대주주 지분율이 높더라. 50% 이상이더라.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몰라서 맞아요. 그렇지.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근데 그 대주주가 엉망이더라. 엉망이다. 뭐 구속이 됐다든가, 뭐 사고 쳐갖고, 누구를 폭행해갖고 잡혀갔다든가. 네. 이런 회사를 저희가 한번 유심히 유심히 해보자. 봐야 그런데 그런 회사가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알려야 돼. 그래서 저는 2026년과 너무 가슴 뛰어요. 네. 자, 이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전을 짜는데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주가 되셔서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시겠다. 야, 그러면은 좋다, 좋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한 2월 달에 언제든 국회를 한번 잡읍시다. 그래서 강연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런 회사를 이제 알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자. 네. 이건 뭐 작전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아니 상법을 왜 바꿨습니까? 개혁하려고. 그렇죠. 그럼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내요? 나쁜- 참여해야 이루어지죠. 참여, 행동하라. 그럼. 그게 맞아. 체계도 그거야. 행동. 예. 행동이 제일 근데 중요해. 아무리 법 바뀌어도 주주가 안 바뀌어. 그럼 그 기업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
우리가 주주가 돼서 기업을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너무 악당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악당을 물리치는. 일단 롤 모델로 한두 개를 변화를 시키면 예. 이제 크게 시장이 만들어지는. 좋아요. 국회 강연 좋다고 하잖아. 대발 막 이렇게 끝나고 저희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산업별로만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뭐 여러 산업들이 있을 텐데 한번 짚어주시면. 반도체는 너무너무 좋고 예. 그리고 자동차도 중요한 게 자동차가 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봐요. 안 좋아요 상황이. 올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 그러면 좋아질 룸이 있다는 거죠. 아, 자동차. 특히 환율 관련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돼서 올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신동 대표 그 얘기도 했어요. 현대자동차 그 계열사들 있잖아요. 밑에 네. 납품하는 뭐 여러 네. 그중에 좋은 회사들 상당히 많다. 네. 그 얘기 하셨죠 지난번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싼 회사들이만. 싼 회사 그 네, 얘기 그렇게 했는데. 했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얘기 나왔냐면 음. 로봇 질문하시면서 아, 맞다. 기억난다. 현대도 이제 로봇으로 로봇을 한다. 뭔가 테마가 장착될 수 그때는 막 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여기다 서로 간에. 예. 맞아, 그게 네, 기억나. 네. 자동차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단정. 그러니까 아니, 변화가 큰 흐름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는 뭐냐면 좀 퀘스천이 붙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도 개별적인 종목들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잘 산업을 나가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 아, 요거 그러니까 이 바이오. 개별 종목의 특성이 강하군요. 그쵸. 잘 나가는 데와 그쵸. 그렇지 않은 데하고. 그쵸. 자, 조선업.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시간을 갖도록 하고 조선은 상대적으로 열위하게 봐요. 열위? 예. 어. 예. 어떤 의미입니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아, 그때 도크 얘기 많이 했다. 더 지난주에. 좋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좀 반등하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의미 있게 보는 거 저는 그 의미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방사는 어떻습니까? 방사는 상대적으로 좋게 봐요. 이것도 이제 수출 모멘텀이 있고 특히 방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도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유럽이 또 많이 그 러시아하고 관계 때문에 네. 방산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방사는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말씀. 전력은 잘 나가겠죠? AI 관련된 전력주. 네, 그렇고 2차 전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아직은 아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한류 쪽 관련된 거 있잖아요. 한류가요. 한류가 중국이 여러분 뭐 터질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공부를 이제 해야죠. 다시 또 네, 관심을 공부를. 가져야 하는 거죠. 가져야 됩니다. 한류는 관심 가져보고 싶습니다. 화장품 이쪽 있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습니까? 화장품은 이제 조금 밀려나는 것 같아요. 아, 밀려나는 것 네, 같다. 네. 자, 식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삼양식품 막 불당면 막 등등등등. 식품 쪽은 어떻습니까? 식품 쪽도 그냥 쏘쏘. 쏘쏘. 네. 그러면 이제 내수 중심이 옛날에 내수를 키워야 한다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수 산업. 그건 어떻습니까? 내수 산업. 내수산업은 그러니까 산업은 좋아질 수 있지만 투자의 매력도는 크지 않아요. 아, 제가 뭘 강조합니까? 수출이잖아요. 아, 그러네. 수출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올라간다. ETF.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나쁜 회사. 아, 그걸 찾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자. 한번 혁명을 일으키자. 경제혁명. 한번. 우리 혁명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가슴이 막 심장이 뛰어. 혁명이라는 말만 들어. 너무 좋아요. 주주혁명. 주주혁명. 아, 좋다. 주주혁명. 주주혁명. 좋다. 자, 그렇고 자, 그런 얘기를 쭉 한번 주셨고 여러분도 오늘 질의응답 이따 충분히 좀 받아들여야 하니까 하루힘 홍삼 하루의 홍삼. 네, 광고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홍삼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힘 홍삼. 고등학생들에게 수시 준비 3년은 기나긴 싸움입니다. 피로회복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미리 체력을 보충해 주세요. 하루힘 홍삼은 홍삼, 녹용, 침향이 든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즉효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기회복 특효, 녹용, 침향도 하루 16mg, 지구력 보강, 옥타코사놀이 20mg, 에너지 면역력 성분 비타민 B군과 아연이 고함량으로 구성된 복합 영양제입니다. 만성 피로면 기존 비타민 드시던 거와 함께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액상 홍삼이나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막 냄새 난다고 그러죠. 매번 먹일 때마다 넘기기 힘들어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도 스트레스입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요. 하나만 먹으면 막 애절하고 막. 맞아요. 하루의 홍삼은 작은 알약이라 냄새가 없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 가진 부모님들은 제품 구매평을 꼭 확인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만성 피로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서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치약이 든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대입, 수시, 정시 및 모든 시험 수행생들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더해주세요. 이번 겨울방학을 공부로 잘 보내야 하는 중고생들에게도 강추합니다. 아래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에서 하루인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루임 홍삼 광고 만나봤고요. 광고 하나 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즈코즈 두부 베개입니다. 요즘에 저희 3명 다 아침마다 이 두부 베개 그 강아지한테 뺏겼다면서요? 찾았습니까? 아니요. 걔가 안 넣어놔요. 네, 수면 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죠. 수면 전문가가 2년 동안 설계하고 개발한 코즈코즈의 두부 베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코즈코즈에서도 1년 중 가장 큰 혜택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는 배송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도 1년에 딱 한 번인 블랙 프라이데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있는지 품절 대란인지 궁금하시죠? 히든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들어있습니다. 예, 고개 들어있죠. 네. 이게 이 안에 서포트 칩이 2가지가 있죠. 색깔이 다른. 근데 이거를 꽉 채우면 높낮이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경추 지지를 도와주는 듀얼 서포트 칩이 다 내장이 돼 있는데요. 개인의 취향과 체형에 맞게 베개 높낮이 조정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이 굉장히 편안해요. 안 움직입니다. 되게 편안하고 후두부와 특히 얼굴 좀 부드럽고 보건력이 좋은 3D 화이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요. 포근하지만 되게 포근합니다. 그런데 꺼짐없는 3D 코튼으로 경추를 지지해줘서 어떤 자세에서도 잠자리 편하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부 베개의 포근함을 최대 56% 특별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찬TV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죠. 베개 커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커버, 베개 커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지난번 저희 회원 번개팅에 오셨던 분이 술값 대신으로 술 제가 이제 2차 샀거든. 그랬더니 그 대신에 이거 주문했다고. 베개. 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서는 이제 베개 얘기를 안 합니다. 맨날 일어나서 베개 좀 바꾸자. 여보 베개 좀 바꿔. 베개 좋은 거 없어. 이런 얘기 하다가 예. 이제 베개 얘기 안 해요. 예. 자,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어떤 말씀했는지 진짜 궁금한데 네. 그동안 얘기 세게 하셨습니까? 세게 했죠.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어쨌든 2026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안해질 수 있다. 네, 제가 걱정돼요, 솔직히. 네, 근데 자꾸 이제 정책을 미루기만 하고 있고. 근데 궁금한 거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나온 소식에 네. 고위 당정협의회를 했고 일요일 날 거기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나왔었고 정부는 큰 틀은 이미 나왔고 단체장들 서울시나 경기 인천 뭐 이런 데들이겠죠. 수도권 중심으로 지자체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미리 하셔야 했는데 지금 한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게 궁금해서 미리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을 좀. 아니 그건 뭐냐면 이제는 어쨌든 큰 추진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의견도 듣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이제 틀 안에서 이제 전문가들 모아서 그러니까 부동산만 꼭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네, 그래서 제가 2차에 걸친 그거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신 저는 뭐 제가 시간이 남아서 간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한가한 얘기하러 간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정책을 빨리빨리 만들고 해야 된다. 아, 예. 그리고 지금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강조하지만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뭐가 터지면 그걸 막으려고 후속 대책을 낼 때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책을 내야 한다. 지금도 좀 걱정되는 거예요. 뭐냐면 왜 공급 정책이 좀 미뤄지지? 이게 우리 갖고 있는데 집값 오를 때 냅시다. 이런 얘기 한가한 소리 할까 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정책이 필요한데 근데 이미 이제 국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정치적 공세를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는 내년도에 집값이 또 올라가고 이러면 더 강화될 거란 거죠. 근데 그거 거기에서 어떻게 막을 거냐. 과연 진짜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집을 공급한다고 그래서 아파트 진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야 부동산은. 예, 예. 근데 저는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데는 집값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서울처럼 오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정되는 건 사실은 수순이거든요. 예. 그런 지금 국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책적인 어떤 미스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정책이죠. 진짜 오세훈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한강벨트에 뭐 저렇게 재건축한다는 건데 저게 6년간 만약 16만 호 그러니까 19만 8천 호를 착공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6년간 16만 호가 없어져야 돼요. 재건축하려면. 그러면 지금 서울에 집이 저렇게 부셔지면 여러분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 여러분 진짜 재건축하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라가죠. 재개발 재건축. 그걸 지금 오세훈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세훈은 근데 저걸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집값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철저하게 지방선거 대비용이라는 보여집니다. 한강벨트에서 자기 표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당신들 돈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저기에 대응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주택자나 이래서 상대적으로 서민 가구를 통해서 정책이 있습니까? 그게 나와야 돼. 네. 그래서 뭐라 공공주택 이런 거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땅이 있고 의지가 있는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충격받으시던데 개포. 이거 개포를 재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공의 자산이 용적률을 줬죠. 예, 혜택을 준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놓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놓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저 공공주택이에요. 공공주택을 지어주는 대신에 용적률을 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 임대주택을 저렇게 지어놔요. 야, 너무 티난다. 입구에다가 야, 저렇게 까만색을 칠해놔요. 진짜 나쁘다. 저게 과연 진짜 공공주택이 그러면 저걸 보고 저런 주택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그러면 아유 나 대출받아서 집 안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그러니까 공공의 질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뭡니까? 공공의 질이 좋아져야 그렇죠. 한다. 그렇죠. 좋은 지역에 지어라. 오히려 좋은 지역에 가야지. 그리고 그렇죠. 지하철역 이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그건 큰 그 방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급 정책도 사실은 공급을 하는 게 몇 세대 몇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주택 질 좋고 가격이 낮은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좋은 지역에 지어야 된다. 좋은 지역에. 네, 그런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공급할 때도 가격을 공개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공급할 거다. 그래 안심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저런 식으로 지원하니까 누가 저기를 하겠습니까? 예. 아, 참 그러네요. 또 뭐 부동산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 계속 해왔으니까 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2026년도 부동산 시장이 또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정책이 좀 빨리 그리고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또 강조하지만 대책이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책. 네, 정책. 이게 단어가 또 개념을 규정하는 게 또 크거든요. 네. 좀 질의응답 좀 받으면서 중간에 또 광고 한번 하고 그렇게 질의응답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위에 한번 쭉 올려주시겠습니까?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네. 참 제주 강연 장소 일정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뭐 27일인가 6일인가 언제예요? 제주 강의? 27일 2시. 2시? 예.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 어디 찾아보면 나오죠? 주식 아가방 홈페이지. 주식 아가방 홈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 네. 27일 2시. 네. 제주도죠? 네네네. 저는 안 갑니다. 참고로. 네. 네. 제주에 계신 분들 그냥 편하게 오셔도 네. 됩니다. 네. 당첨 혹시 안 되셨더라도. 예. 네. 국회 강연 뭐 이런 등등은 방송 후에 이광수 대표님하고 박신홍 대표님 의견 물어봐서 적절한 시점에 잡고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일치공부부터 좀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 연구자님이 제일 먼저 질문 주셨어요. 지난번 번개팅에도 오신 분이었는데 제일기획 주식이 있는데 이게 특정 종목이라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대부분 이사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배당락이 걱정돼서요라고 하면서 말이 나온 김에 연말 기준으로 언제까지 배당 주식을 사야 하고 또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배당락에 대비해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일기획 플러스 12%입니다. 네, 그냥 이건 쉽습니다. 그냥 26일까지 가지셔야 연말 배당 받으실 수가 있어요. 26일. 예, 그리고 이제 현금 배당은 배당락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없어요. 근데 주식 배당만 신경 쓰시면 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마음에 드는 주식 중에서 이거 배당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26일까지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이 언제까지 열려요, 연말에? 좀 쉬잖아요. 30날이요. 30날까지 열리는 네.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양욱님 질문입니다. 직장인 재취업하여 오랜만에 방송 봅니다. SK 하이닉스 53만 원대 10% 사서 보유 중입니다. 내년까지 가지고 갈 생각으로 매수했는데 점점점 하는데 그럼 갖고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좀 무슨 말이죠? 계속 가지고 갈 생각으로 매수했는데 네. 뭐 네, 뭐 그렇게 전망하셨으니까 네. 뭐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10% 사서가 무슨 말이에요? 53만 원대 10% 사서? 플러스 가진 10%가 자금의 10%를 사. 아, 그 얘기인가요? 이런 거. 좀 애매하네요. 하여튼, 말씀이 네. 뭐 정확히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윤은정님, 자 질문하려고 일주일 기다렸어요.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일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날은 떨어지는구나 하면 될까요? 주식 아니요. 아가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날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 없는 주식을 놓고 솔직히 조금 이거 남들이 많이 팔면 어떡하지? 공모에도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떨려하는 종목이면은 전날은 예의 주시해야 되는 거고 아가씨라니까 아니야 뭐 삼성처럼 뭐 늘 가는 건데 뭐 내년 실적 이상 없잖아. 그런 종목이면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저런 날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종목 위주로 일단 선택하셔야 된다. 아가들에게는 먼저 그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거를 이제 하나씩 맞춰보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거 4개를 다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종목에 대해서 자기 개별 종목에 지금 선물이 어떤가 이런 것만 이제 현물 선물 요거 2개만 이제 보시면서 조금씩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보이실 거예요. 선물 먼저 공부해 보세요. 네, 봄사랑님. 퇴직연금은 삼성 TDF 85%, ETF 15% 운영하고 있고 개인연금은 펀드로 운영 중입니다. 윤 강점기지? 네. 윤석열 강점기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오타가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윤 강점기 때 윤석열 정권 때 개인연금 녹아내렸고 퇴직연금 TDF는 4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40%입니다. 올해는 개인연금 펀드 수익률은 70%가 됐습니다.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퇴직연금 TDF 80%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 200 지수 ETF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좋을지요? 그러니까 저 질문은 저희는 일단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른다는 전망을 해드렸으니까 예. 저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답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 전망에 연결돼서 답을 드리는 건데 예. 어쨌든 투자하시는 거니까 그건 봄사장님이 잘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경님 8년 넘고 금액은 각 1,000만 원 정도 아이들 청약 넣고 있는데 해지하고 ETF로 옮기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옮기라고 할 것 같아요. 저 청약저축이 금리가 너무 낮아요. 맞아요. 나 같으면 옮기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까 시장 전망 어떻게 저희 본인이 받아들이냐에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5,500 코스피 오른다고 생각하면 ETF 넣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후년은 모르겠지만 내년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내가 여러분 지수가 25% 30%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질문했을 때 아이고 옮기시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자, 그다음에 훈민정음님, 저분도 질문 자주 주신 분이네. 코스피 올린 게 반도체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경제 유튜버 누가 계시던데 이재명 정부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윤건희였어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한 말씀. 당연한 아까 말씀. 10대 뉴스 경제 10대 뉴스 1번이 이재명 정부에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과 회복과 성공의 예. 경제 기조. 이게 맞습니다. 딱 머릿속에 넣. 그러니까 이렇게 진주가 있었는데요. 진흙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이게 했던 거죠. 좋은 편이네. 빔밥 그릇님 네이버 전망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서 이건 한마디는 해주시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할 수 없죠, 뭐.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호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라든지. 그거 지난번에 한번 힌트 줬어. 네네네. 카카오 쪽보다는 지금은 네이버 쪽이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소버린 AI 관련해서 지금 AI 국가 AI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5개를 선정했다가 하나를 탈락시켰어요. 그래요? 좀 있다가 또 하나 탈락시켜요. 그렇게 상반기 계속 줄여가지고 나중에 2개 남깁니다. 그게 보통 LG, 네이버 뭐 이런 데들이 많이 네네네. 주목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남아가서 만약에 딱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자 되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예. 그런 이미 갖고 계신다면 그 2가지 큰 테마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예, 지켜보셔도 뭐 할 수 없죠. 지켜보셔야죠. 지금. 근데 이제 만약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네이버를 매수를 해야 할 거냐. 이거는 좀 그런 상황들 좀 보면서 대체 보고 들어가도 되죠. 보고 들어가도 그런 분들 된다 이거죠. 입장에서는. 그 얘기네요. 네. 이현정님 현대 일렉트릭 전망 좀 해달라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무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관련이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좀 힘든 측면이 있고요. 대신 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원칙에 충실한다. 뭐냐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현대일렉트릭에 예를 들어서 투자하셨는데 지금 걱정한 게 계속 빠지고 있다. 아무리 좋아도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원칙을 네. 지키는 거니까. 네. 근데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전망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칙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진보를 위한. 그리고 지금 지식에서. 얼마에 네. 들어가셔서 만약에 손절 구간이면 당연히 그건 뭐 묻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손절입니다. 손절은. 네. 근데 이제 만약 손절 구간이 아니신데 요새 조금 빠지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질문 주셨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도 AI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서 AI 인프라 이런 얘기를 들어주셨잖아요. 예, 예. 그중에 이제 전력 설비 이쪽이잖아요. 예. 저거는 뭐 그중에서 치면은 뭐 대장이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아. 예. 그리고 등치가 커요. 뭐 8, 90만 원씩 하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들어가셨던 분은 뭐 20만 원에 들어가고 40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기 충분한데 나는 꼭지 잡았는데 이런 분들은 예, 이제 예. 다소 손절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손절을 하고 기다리셔도 되지만 아직 충분히 여유 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을 조금 기다리셔도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늘었던 이 수주량이 계속 나오는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예. 네. 광고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비싼 의자부터 검색하시죠. 브랜드 좀 있다 싶으면 30만 원씩 10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의자를 사더라도 결국 엉덩이 닿는 부분이 불편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깡을 버티면 엉덩이가 베기고 꼬리뼈 아픕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허리까지 타고 올라가죠. 나중엔 병원비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보다 엉덩이가 닿는 바닥부터 바꾸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바로 이 노량진 방석이 그 제품인데요. 이건 등받이가 없습니다. 허리를 직접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무너지는 원인인 엉덩이 체압을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이 바로 서는 것처럼 엉덩이가 편안해야 척추가 바로 섭니다. 지금 이건수 대표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방석 단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안을 보시면 이게 핵심 기술인데 파란색 특수 젤과 하얀색 고밀도 메모리 폼 이 두 가지가 딱딱한 의자와 내 엉덩이 사이에서 완벽한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젤은 엉덩이 에어를 식혀주고 메모리 폼은 짓눌리는 꼬리표와 엉덩이 살에 압력을 싹 분산시켜줍니다. 100만 원짜리 의자의 착석감을 단돈 3만 원대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쿠팡 검색창에 노량진 방석을 입력하세요. 특히 이제 쿠팡 하지 마시고 노량진 네이버
네이버 검색창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주부는 070-4647-0962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광고 더 들어온 게 마이귤팜인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두 분 드셔보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포시즌팜 소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2대째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포시즌팜 농부 노승현입니다. 직접 본인 이름도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희 포시즌팜은 사계절 내내 제주에서 나는 과일을 직접 키우고 직접 골라 농장에서 바로 보내드리는 농가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개발한 신품종 감귤이죠. 윈터 프린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윈터 프린스는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자연스럽게 들떠 있어 손으로 쉽게 까지고 그렇습니까? 쉽게 까집니까? 너무 쉽게 까지고요. 오, 어떠세요? 드시기에? 저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기 화면에 톡 쏘는 환타처럼이라고 했잖아요. 환타 맛이 나요. 아, 진짜 그래요? 아주 청량하네요. 그래요.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청량하면서도 깊은 단맛이 입안에 퍼지는 감귤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왜 계속 손이 가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어떠세요, 이건수 대표님은?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더 이상 뭘 맛있으면 장땡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저희 포시즌팜의 과일은 강제 착색, 이거 이만해요. 중에 와, 커. 강제 착색, 강제 왁싱, 제초제 같은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천연 비료로 자연 그대로 키운 과일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드셔보시면 맛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엄격하게 선별해서 농장 직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 신년 감사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이버 쇼핑에서 믿고 드실 수 있는 제주과일 포시즌팜을 검색해 주세요. 거기 검색하시면 제주도 신품종 윈터 프린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문의 전화도 있네. 010-7433-6399 010-7433-6399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좀 이따 먹어야지. 이거 먹고 싶네. 자, 부천 관식이님 질문 주셨네. 코덱스 200 ETF 주화가 시절부터 계속 투자하는데요. 하다 보니 배당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상법 개정 이후에 지수 ETF도 배당 개선이 가능할까요? 상법 개정하면 지수 ETF도 배당이 이루어집니까? 당연하죠. 그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된 주식에서 배당이 들어오면 ETF 투자한 사람 투자자들한테도 당연히 배당을 나눠주게 돼 있고요. 그렇군요. 네,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간접 투자를 해놨지만 어쨌든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했는데 배당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의미 있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형주는 안 하나요? 배당을 잘? 그 규모가 나쁘다. 규모가 그러니까 이미 좀 하고 있고 규모가 이렇게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재용 회장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큰 데에서 많이 해줘야지 배당을. 네. 자, 그리고 컴퍼지님 코스닥 부양책 효과가 없는 건가요? 금은 왜 오른 거예요? 이렇게 물었네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코스닥 부양책이 이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연기금 투자를 하라고 그냥 팔을 꺾겠다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를 하면은. 네. 너 왜 연기금인데 코스피에만 투자하고 코스닥에는 투자 안 해? 너 코스닥에 투자한 거 보니까 3, 4%밖에 안 되더라. 5%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기금 입장에서 내가 투자하면 뭐예요? 나 평가할 때 쳐주지도 않으면서 그래? 그럼 너 평가하기 좀 바꿔줄게. 너 그동안 잘했나 못했나 코스피 투자한 거라면 평가했는데 코스닥 투자한 것도 평가하기 전에 넣어줄게. 이번에 대책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인사평가도 확실하게 하고 성과평가도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코스닥에 넣어. 그러면 연기금에서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그게 엊그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돈 넣겠다는 거니까 효과가 있죠. 그러네. 예. 그러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곰상님이 질문 주셨는데 최근에 좀 떨어졌습니까? 예,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이니까 호재 모멘텀들이 이제 잠깐 소멸 기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잡히는 지표는 아닌데 코스닥이 이제 아까 연기금 투자가 없다고 한 것처럼 적다고 한 것처럼 개인 투자가 많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큰 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 대주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 같은 것들이 예. 있잖아요. 털구나. 털죠. 예. 그러니까 잠깐 조금- 뺐다가 연초에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장세도 이제 슬쩍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희 뭐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겠네. 그렇죠. 좀 떨어졌다고 예. 하더라도. 어쨌거나 저 부양책은 저거 말고도 효과 있는 게 몇 개 더 있어요. 네. 그럼 금은 왜 오르는 거냐? 달러 약세 음.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 그거야님. 달러도 불안해서 금이 같은 오르는 질문 걸로 밑에 아는데 또 있네요. 맞나요? 네네네. 맞는 맞아요. 말씀. 네네네. 표르드님 코스닥 살리기에 국민연금 추가 투자 종목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은 상위 종목 중에도 국민연금 지분이 있는 종목이 별로 안 보여서 이전에 코스피는 국민연금 6에서 8%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세 분 모두 잘 보내시라고 인사 말씀도 주셨네요. 그래서 좀 예측하기 힘들죠. 국민연금이 코스닥을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가 좀 예측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자산이라든가 네. 아니면 수익에 대한 구조가 좀 탄탄해야죠.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크면 안 돼요. 네, 근데 코스닥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주가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거래량이 많은데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닥이 아니 연기금이 코스닥의 어떤 특정 종목을 뭐 3, 4일, 일주일 뭐 계속 조금씩 계속 산다. 그러면 그 주식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연금이 지분을 늘릴 땐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직접 운용하는 게 있고 예. 또 하나는 위탁을 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위탁을 줘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국민연금 돈으로 예. 주식을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그것도 의미 있게. 그러면 기관 투자자한테 야 코스닥 좀 사. 돈 줬어요. 그럼 뭐 사겠어요?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사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코스닥 중에는 네. 그 의미 있다. 중요한 팁이네요. 마음은 콩반님. 제주 강연이 27인데 아까 그 얘기 하신 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한다고 합니다. 오성규님. 안녕하세요 관수님. 책 구매했는데 아직 읽지도 못했대. 빨리 읽으세요. 떨어질 때 파는 거는 마이너스 10% 손절을 잘하는데 떨어질 때 파는 거는 10% 손절 잘하는데 올랐을 때 파는 거는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27만 원에 샀는데 34만 원까지 빠지는데 이거 뭔 말이지? 34만 원까지 올랐다가 빠지는데 네. 나중에는 28만 원까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거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27만 원에서 34만 원이 올랐잖아요. 제가 저 답을 해도 됩니까?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네. 저 34만 원이 그럼 고점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빠지면. 저기서 마이너스 10% 빠졌을 때. 그러니까 3만 한 3만 1,000원. 원에 팔았어. 3만 뭐 한 몇백 원. 이때 팔았어야 한다는 맞아요. 게 이광수 대표님의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맞아요. 제대로 이해했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서동님, 26년 화학은 화학 종목 아까 분야 얘기를 안 했는데 25년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안 좋은 만큼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 화학 분야. 저는 여전히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막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구조 조정을 일단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고 같이 물려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사실은 다 세계적으로 물려 있는 애들도 다 사실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같이 몸살을 앓고는 있어요. 네. 몸살 끝나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기는 종목. 예. 예. 근데 지금 야 이제 겨울 지났으니까 지금 나는 어저께가 동지였잖아요. 그래도 아직 겨울이에요. 이제 동지 지났으니까 오늘 들어가야 하지 마시고 꽃피는 봄이 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새롭게 그 종목을 주목하는 분도 있지만 네. 이미 많이 돈이 물려 있는 분들이 있거든. 네. 근데 이광수 대표님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뜨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업종이 그런 쪽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 네. 그러면 계속 묶여서 있을 필요는 없다. 네. 좀 손해 봤더라도 손절하고 올라타는 반등하는 쪽으로 과감히 배팅하는 게 지금은 낫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그걸 잡고 과거의 일이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자꾸 아니야. 애착을 현실이 가지고. 아니야. 현실이 자기 아니야. 부정.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행동이 안 되는 꿈에서 거예요. 나타났어. 이거 버티고 있으라고. 막 그래서 이러면서. 여러분 그 손실이 나셨다면 그건 여러분 현실이다. 네.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아다다 똥꼬님 주위에 아다다 똥꼬. 예, 재밌습니다. 주위에 비투로 크게 다친 친구가 있는데 주식으로 다친 마음은 주식으로 다시 치료하라 해야 하나요?라고. 네, 주식 아가만 보면서 조금씩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 완벽한 매도니 이번 달에 퇴직연금 DC형 전환을 했다고요. 70%는 지수 투자로 결정을 했는데 30%는 채권 종류만 있는데 주식과 채권은 대체로 반비례라서 국내 주식과 연관된 좋은 상품이 있을까요? 대충이라도 넌지시 말씀해 주시면 공부해서 투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0% 지수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DC 그렇죠. 아무튼 지금은 아직은 좀 그렇게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무조건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국면에서는. 예. 네. 참 퇴직연금 이게 지금 참 저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저 안쪽에 있는 저 포트폴리오를 잘 구사하신 분하고 안 구사하신 분하고 수익률이 4배 차이 나요. 그 퇴직연금이 뭐 예를 들면 안정자산의 뭐 70% 60% 이렇게 딱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퇴직연금도? 뭐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있죠. 예, 회사마다. 그다음에 지금 DC형이냐 DB형이냐 뭐 이런 것 따라 또 다르고. 예. 아니 그게 있더라고. 예를 들면 30% 40%는 뭐 예를 들면 ETF에 가능한데 특별 종목에 네. 나머지는 그 예금 적금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퇴직연금에 따라서. 네.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네. 은행별로 좀 다르게. 그리고 채권은 내년에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플라워 스노우님 2차 전지 ETF 구매했는데 10% 이상 하락했다고 손절해야 할까요? 이건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산업에 ETF 투자하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ETF는 종합으로 가자. 차라리. 지수를 사시고 2차 전지 투자하시려면 개별 종목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한 ETF도 빠지면 손절해야죠. 지수 대비해서. 예. 더 멜번스님 안녕하세요. 두 분 덕분에 주식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던 1인이었다가 올 9월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그중 DC 연금에 손도 안 대고 있다가 투자해서 20% 수익이 났다고. 좋습니다. 직원들도 다 같이 투자해서 좋은 소식을 얻어 정말 감사하다고. 질문 있다고 하면서 70% 적극 투자를 하면 30%는 안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현금 상태로 있다고요.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전 투자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채권도 불안하고 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저는 예, 안전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투자는 안전한 거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현금 상태로 두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가가 빠졌을 때 그 현금은 쓰면 되니까. 현금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현금은 안전하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금리가 너무 낮은데 묶여 놓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현금도 기회를 갖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니 묶여 놓아서 못 빼는 거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가 별로 그러면 안 좋다는 되지. 거지 지금. 예. 현금이 차라리 낫다는 거지. 네. 그다음에 뭐예요 저거? 뭐라고 읽어야 돼? 뭐요? 바이올레. 네, 바이올레 11님. 11님. 별내 12. 별내 11입니다. 별내다. 별내. 네. 제로 전기와 산일 전기의 전망 이거는 개별 종목인데 이건 혹시 아는 게 있어요? 전기 쪽? 이게 개별 종목이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공지드리지만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전망이나 투자 판단을 해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 제룡전기와 산일전기는 어쨌든 AI 관련된 전력 관련된 주들이에요. 그래요? 그 대신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서 조금 그런데 그 변동성만 잘 감내하실 수 있으면 뭐 그런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AI 관련주군요. 그렇습니다. 네. 남상수님 반도체가 최고 종목이라 하시니 미래에셋 증권 팔아서 삼성전자 사면 괜찮은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남상숙님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오르는 주식이면 굳이 팔 이유가 없고 올랐다가 좀 빠진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악재가 하나 있지 않았어요? 미래에셋증권 없었나? 실적 악재가. 예, 뭐가 실적 있었죠?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네. 뭐 판교에 있는 건물 관련해서 뭐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해서 그게 이제 회계적으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서 어쨌거나 그게 회계에 반영되고 나니까 영업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40% 정도 감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미래에셋은 아닌데 이거 잠깐 회계적인 착시인데 뭐 이렇게 핑계를 댔고 시장에서는 뭐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런 평가도 있고 해서 악재는 한 번 있었고 예. 또 지금 잠깐 약간의 호재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우주 산업하고 있는 스페이스X를 예. 조만간에 상장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근데 이제 미래에셋이 거기에 사실은 지분이 한 4천억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미래벤처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도 일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근데 얼마인지가 아직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런 호재가 또 있긴 하군요. 네네네. MJ님 AI 전력 핵심 설비 ETF가 한동안 수익률이 높아 좀 샀는데 요즘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호재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다 반영된 걸까요?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말씀드렸듯이 ETF보다 개별 종목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종목을 많이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ETF를 산업의 ETF를 산다는 거 여러 종목을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회원 우리 그 MJ님이 그 ETF 중에서 어떤 거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호재는 없어진 건 아니다. 있다. 예. 컴퍼지님이 우주 관련주는 테마주로 봐야 하나요? 물어봤습니다. 네, 아직은 뭐 재밌는 테마긴 한데 아직은 변변한 실적을 내는 회사가 없잖아요, 솔직히.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다만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게 나중에 방산이든 다른 어떤 2차 산업으로 퍼질 만한 기술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지 그냥 아직은 조금 공부하는 단계로만 봐주시고요. 예, 테마가 형성됐다고 보기에도 저는 조금은 네.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예. 짧게 한두 가지만 짧게 합시다. 서희안님 코스피 200 ETF 대 코스피 200 TR ETF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똑같아요. 코스피나 네. 코스피 둘 다 코스피네. 수수료 싼 거 사세요. 아 예. 네. 솔바라님 다원시스 최근 폭락으로 마이너스 61%. 어이구 걱정돼. 투자금 1,800만 원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건 솔바람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드렸는데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또 어쨌든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원시스가 그 회사잖아요. 대통령이 언급한. 예. 그쵸 맞죠. 예,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일단 원칙에서 벗어나셨다. 네. 예, 그 말씀. 네, 마지막 질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전망 한마디.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 종목 전망은 네. 안 되고 그건 전망 드렸어요. 에너지 엘리션 뭐죠? 2차 전지. 2차 전지. 저희가 좋다고 했나요? 나쁘다고 했나요? 2차 전지는 그렇게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다. 그 얘기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꾸 먼 데서 찾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반도체, 지수 ETF, 그다음에 이제는 2026년에 오르면 나쁜 기업, 그렇지. 그리고 대형주. 예. 요 안에서만 찾으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그렇지.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막 내가 막 돈이 나 1,000억이 있어. 그래서 야 내가 여러 가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모르는데. 내가 그때 그 이야기도 기억나. 네. 돈이 한 1억 미만이면 여러 종목 선택하면 안 된다. 네. 그죠? 네. 좁히라는 얘기잖아요. 네. 뭐 많으면 세 종목 이런 식으로 좁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야 여러 종목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아마 몇 년을 사실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죠?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네, 말씀드렸고요. 네.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최근에 큰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죠? 포드하고 협력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굳이 하자면 한 9조 넘는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왜지? 아 전기차가 그만큼 아직 안 되는구나.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때 10% 빠질 때 일단 던져놓고 보셨어야 되는데 제발 좀 말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들고 있습니다. 요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예. 나는 아직도 2차 전지가 갈 거라고 생각해. 이 겨울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셔도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이 악재를 두드려 맞고 10% 이상 빠질 때 털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참 겨울 바닥까지 다지는 거 보고 여전히 희망이 있으신 분 그때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안 빼고 계시는 이 패턴을 몇 번을 말씀드려도 안 바뀌지 지나치지가 않다. 이게 중요하다. 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휴방합니다. 그 1월 1일 날 목요일 날 네네네. 쉬는 날이라서 그것도 그 저기 주식장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여서 올해 경제바라방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신년에 새로운 해 내년 2026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